전 영상을 통해서 테일윈드 CSS가 어떤 거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테일윈드 CSS 이론 수업, 말씀드리겠지만 이론 수업이 8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이론 수업 후 만드는 이제 실전 예제 및 반응형 웹 미리 보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지만 이론 수업을 끝내고 나면 어떤 실전 예제 그리고 어떤 반응형 웹을 만들게 되는지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다크모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예제는 이론 같으면서도 실전 예제죠. 그리고 이제 SVG 다루는 법.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모드, 밝은 모드인데 이제 이렇게 달 모양을 클릭하면 이제 다크 모드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클릭하면 라이트 모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크 모드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 CSS를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테일윈드 CSS가 다크 모드 역시 이제 다크 콤마라는 프리픽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만드실 예제는 화면에 보시는 이제 카드 UI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카드 UI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미지, 제목, 텍스트 이게 하나의 이렇게 블록 형태로 돼 있는 거를 보통 카드 UI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트랜스폼 속성으로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거 역시 카드 UI라고 부릅니다. 이미지랑 제목 그리고 정보 그리고 버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플렉스 배치가 실전 예제부터 반응형 만들 때는 플렉스 배치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자, 그래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요 이미지가 확대되는 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썸네일에서 자주 보시죠. 그리고 이제 좋아요, 폰트 아이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콰이어 버튼. 자,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화면에 보이는 이 UI, 카드 UI를 예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섹션 UI 디자인을 만들게 될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건 subscribe 폼이라고 해서 구독하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제목이랑 문단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subscribe 폼,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미지 이런 것들 오브젝트 핏으로 채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툴팁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만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메일 폼에다 클릭했을 때 화면에 보이시는 유어 이메일이라는 게 플레이스 홀더잖아요. 플레이스 홀더 사라지면서 포커스 됐을 때 사라지면서 폰트 아이콘 바뀌고 보도 색상 바뀌고, 그러니까 포커스 한 번으로 3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subscribe란 버튼에 마우스 올렸을 때 호버되면서 색깔 바뀌는 거죠. 버튼의 색깔. 그리고 저 화살표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transform, translate라는 트랜스폼 속성,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브라우저 제공하는 거 말고. 자, 그래서 요거 액센트 컬러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걸 저는 예제 만들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드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섹션 UI인데 이제 그리드를 가지고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 플렉스로 만들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획이 딱딱 정해져 있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드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아이템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정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폰트 아이콘도 호버가 되고, 자, 이거 역시 투명도가 0인 상태에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제 투명도가 밝아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테일윈드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 선택자, 형제 선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이론 시간에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CSS하고 개념은
비슷하지만 사용 방법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애들은 반복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드이기 때문에 반응형이라서 자, 태블릿 상태, 모바일 상태. 자, 요렇게 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테일윈드 CSS 사용하는 거는 반응형을 굉장히 간단히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테일윈드 CSS 역시 반응형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 폼도 만들게 될 거예요.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아이콘을 포함한 이제 사인인 버튼, 뭐, 사인 구글, 그 다음에,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리고 사인 위드 애플. 자, 그런데 이제 이 퀵 로그인 같은 경우에 이거 역시 플렉스로 배치하는 부분들. 대부분 플렉스로 배치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플렉스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구분선이 가잖아요. 이거 비포 애프터, 이제 컨텐츠의 비포 애프터로 만드는 거고요. 비포 애프터가 사용 방법이 조금 까다로운데 뭐 강의 들으시면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입력 폼, 인풋 타입. 그래서 포커스 됐을 때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배경색 정도만 바꿨어요. 자, 그리고 패스워드 똑같고요. 자, 그리고 remember me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언더라인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요 버튼들. 자, 그리고 요런 부분들도 역시 깔끔하게 오른쪽에 이렇게 정보 형태로 이제 플렉스로 왼쪽 오른쪽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역시 반응형으로 우리가 공부한 걸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형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모바일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플렉스로 배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얘를 밑으로 내려오는 걸 하기 싫고 얘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 플렉스나 그리드에서 오더 속성을 사용해 가지고 모바일에선 얘가 먼저 나오고 PC 버전에서는 나중에 나오고, 이런 것들도 테일윈드 CSS에서 굉장히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거는 뭐 간단하지만 예쁜 표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한 이제 예쁜 표 만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캡션이죠. 자, 그래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한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사용해 본 분들은 테이블 태그라는 게 쪼갤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잖아요. 테이블 TRTD 이런 것들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로 반응형 테이블 만들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거지만 화면에 보이는 거는 완전히 테이블 태그가 아닌 div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div도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디스플레이 테이블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이제 테이블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tr도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 td 같은 경우에 테이블 셀이라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주면 td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캡션 역시도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마우스 오버 됐을 때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테이블 태그를 통해서 처음 만들어 보지만 그 다음에 div로 테이블을 만들면 훨씬 핸들링 하기가 좋구나라고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방금 보신 것까지 실전 예제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론을 실전에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반응형 이력서를 만들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거지만 개발자가 자신의 경력이나 뭐 스킬 그리고 이력사항을 이제 보여주는 반응형 웹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냐면,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GitHub 같은 데서 뭐 이력서 보기 띵 누르면 PDF 딱 뜬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예쁘지도 않은 텍스트 쫙 나열된다든지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깃허브에서 보여주셔도 되고 뭐 웹포스팅을 하셔도 돼요. 웹포스팅 뭐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카페24.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URL을 잡코리아나 사람이네 이제 기본 정보 맨 위에 사진 넣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홈페이지 넣는 부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딱 하나 넣어주잖아요. 이거 웹포스팅으로 올린 거라든지 깃허브에 올린 요 화면에 보는 이제 여러분 경력, 교육, 스킬에 관련된 이력사항, 포트폴리오까지. 그래서 이런 거 올려놓으시면 어떤 개발자보다 경쟁력이 있죠. 이 사람 퍼블리싱 잘하는구나 라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트로 섹션이 있고요. 인트로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쁜 버튼 이렇게 만들게 될 거예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섀도우 들어가는 버튼. 그 다음에 이렇게 스킬 섹션,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섹션,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섹션.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플렉스 배치를 사용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자 스타일이 돼 있는 건 그리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리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거 역할은 뭐냐면은 요 프론트 엔드 프로젝트 섹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했던 작업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텍스트에다가 URL 적지 말고 썸네일 하나 썸네일 하나 캡처해가지고 여러분 프로젝트 제목, 그 다음에 언제 만들었는지, 자, 요렇게 해주잖아요. 요렇게 정리돼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개발자의 경력, 이력, 포트폴리오 소개, 반응형 웹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가 이 정도 퀄리티의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가 있다면은 굉장히 잘한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 외국에서는 뭐 같이 일했던 동료, CEO,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한테 요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적어 놓나 봐요. 자, 그래서 뭐 이 사람 뭐 열심히 잘하고 책임감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고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Go to Top 버튼 요거 우리가 예쁘게 만들 거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부드럽게 스크롤링 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형으로 당연히 만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응형 상태로 만드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자, 요렇게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찌그러진 동그라미 안에 사진이 들어갔어요. 블랍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바일 때는 정돈돼 있는 네모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요 블랍 이미지가 모바일 때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자, 그래서 모바일 때 그리고 PC 때 이미지를 달리 보일 수 있는 픽처라는 태그를 공부하기도 할 거예요. HTML5부터 생겼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랑 이런 것들 모바일에 맞게 살짝 줄여 나가시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가로 배치돼 있는 애들 다 세로 배치 이렇게 해주셔서 모바일에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리드로 배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반응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모바일 때는 컬럼을 2개씩 배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컬럼을 2개가 아니라 하나로 하라고 그러면 하나씩 배치되는 거고요. 당연히 뭐 3개씩도 배치되지만 3개씩 배치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섹션도 그리드로 만드는 걸 하게 될 거고요. 피드백 역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경력이랑 스킬을 소개하는 반응형 웹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잘 만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런 스타일과 레이아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스킬 능력 그리고 경력, 교육사항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를 넣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색감 정도, 그리고 뭐 폰트 패밀리 정도 뭐 바꿔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테일윈드 CSS 강의를 마치게 되면 제작하시게 될 작업물들을 미리 보기 해봤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게 테일윈드 CSS 공식 사이트예요. 뭐 도큐먼트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테일윈드가 만들어 놓은 빌트인 클래스 네임을 딱딱딱 쓰면 굉장히 빠르게 만든다고. 그런데 문제는 테일윈드 CS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CSS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플렉스, 그리드에 대한 부분도 다 있죠. 그리고 스페이싱, 마진 패딩, 그리고 사이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나 타이포그래피, 폰트 관련, 폰트 서식, 뭐 기타 등등등, 그리고 백그라운드 관련, 보더 관련, 이펙트 관련, 필터 관련, 뭐 필터 관련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테이블 역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관련, 트랜스폼,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지션 관련,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관련. 자, 그래서 사실은 인터랙티브나 이 필터 관련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더, 백그라운드, 그리고 텍스트 서식, 그리고 사이징, 배치, 그리고 플렉스 그리드 정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빠짐없이 제가 영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룬다는 게 이런 게 있어요가 아니라 보고 공식 문서 보고 이 속성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디터에서 실제로 해보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론 수업이 본의 아니게 8시간 이상 된 거죠. 왜냐하면 CSS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뭐 실전 예제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테일윈드 CSS 이제 빌트인 클래스를 넣는 거는 그냥 따라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론 수업을 영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퍼블리셔 분이라면 조금 빠르게 보시면 되고요. 배속으로. 그리고 개발자 분이라면 진득하게 요번에 이제 CSS 실력 늘린다 생각하시고 보시고 나면 CSS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실 거예요. 자, 코딩웍스가 만든 테일윈드 CSS 강의 특징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래도 퍼블리셔로서 퍼블리싱 강의를 오래 진행한 사람이 만드는 테일윈드 CSS 수업이기 때문에 퍼블리싱 관련된 이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수업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충실한 내용과 예제를 바탕으로 16시간 이상의 알찬 수업 내용과 수업량. 자, 물론 수업 시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강의는 아니죠. 그런데 이번 수업은 테일윈드 CSS라는 그 전체가 CSS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론 수업이 이 총 16시간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8시간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 긴 이유는 테일윈드를 잘하기 위해서 CSS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제가 가끔 보면 테일윈드 CSS나 부트스트랩 이런 프레임워크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공식 사이트에서 HTML 복사해가지고 몇 글자 수정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업이 실력이 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공식 사이트에 있는 HTML은 되니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거 복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서 몇 가지 수정하잖아요. 그럼 실력이 절대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면 실력이 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공식 사이트에서 코드 복사해가지고 HTML 코드 복사해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 사이트에서 이런 속성은 이런 규칙을 일관성 있는 규칙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처음부터 에디터에서 div부터 시작해서 뭐 텍스트 입력하고 클래스 네임 입력하는 거 모두 직접 여러분하고 영상을 통해서 코딩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테일윈드 CSS의 모든 이론을 다루고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후 코딩 학습을 합니다. 했던 얘기네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만 공부하고 나면 공부는 했는데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일윈드 이론을 바탕으로 방금 보셨던 실전 예제, 예쁜 실전 예제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쁜 실전 예제들 만들면서 내가 이론에서 배웠던 이 이론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야. 물론 여러분이 공부한 8시간 동안 공부한 이론이 100개라고 칠게요. 그 100개를 다 쓰는 건 아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4, 50개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쁜 UI를 만드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론 수업을 한 부분이 정말 필요했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개발자 취업과 경쟁력을 위해서 테일윈드 CSS로 만든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반응형 웹도 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실전 예제들도 뭐 결과물이지만 이게 진짜 결과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퍼블리셔 또는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저 테일윈드 CSS 할 수 있어요 라고 한 줄 적는 거랑 할 수 있어요 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요 웹 UI 그리고 이 반응형 이력서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로 할 수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개발자 취업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당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섹션에 다운로드 테일윈드 CSS 완성본 실전 예제 반응형 웹 이런 강의가 있어요. 여기 zip 파일로 돼 있고 이 zip 파일을 풀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폴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테일윈드 CSS 완성본이라고 돼 있어서 섹션 1번부터 섹션 4번까지 했던 섹션 4번이 이제 전체 반응형 웹이죠.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완성본 파일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참고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테일윈드로 작업하면서 필요한 이제 웹사이트들 제가 다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모아놨어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싱을 할 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테일윈드 CSS를 잘하기 위한 필독사항 핵심 이론, 이 PDF도 이 안에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일윈드 이 공식 사이트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요 속성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너무 많아요. 빌트인 클래스가. 그래서 어떤 규칙을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필수적인 클래스 네임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공부할 때 어떤 것만 중요한지 어떤 것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속성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속성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쓰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PDF를 준비했는데 이 PDF는 테일윈드 CSS를 위한 필독사항. 그래서 뭐 CDN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일윈드 인텔리센스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테일윈드 CSS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을 이해하면 그 많은 클래스 네임들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컬러 색상에 대한 규칙, 그리고 패딩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칙,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폰트 사이즈를 보도록 할게요. 폰트 사이즈 공식 문서에서 자, 폰트 사이즈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더 아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PDF가 모두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이걸 통해서 이 PDF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공식 문서를 보실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항목들을 핵심만 다 추려놓은 이 핵심 이론 PDF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화면에 보이는 설치 과정도 물론 영상을 통해서 다 설치 과정을 또 같이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설치 과정에서 내가 뭘 빼먹었나 할 때 또 영상을 다시 찾아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준비를 했으니까 이 PDF 핵심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테일윈드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하실 때도 이 테일윈드로 작업하실 때 이 PDF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커리큘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물론 이 영상은 미리 보기 영상이라서 수강을 하신 분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수강을 하려고 또는 관심이 있는 분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섹션 0번에서는 이제 테일윈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사용을 위한 이제 CDN 사용법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테일윈드 인텔리센스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섹션 1이 테일윈드 CSS 이론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8시간 30분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테일윈드 CSS를 공부하는 거기도 하지만 CSS 퍼블리셔가 공부하는 CSS를 공부하는 것과 동일해요. 거의 빠짐없이 다 이 안에 이론 수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론이 끝나고 나면 방금 보셨던 이제 실전 예제를 만드는 거예요. 실전 예제를 만들면서 이 이론이 왜 필요하구나 아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테일윈드가 CDN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하고 작업할 수 있지만 CLI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이제 유틸리티 클래스라든지 또는 컴포넌트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Node.js 환경에서 CLI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다 섹션 3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섹션 4에서는 HTML 와이어프레임 구조, 곧 방금 전에 보신 이제 이력서 포트폴리오 속의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 제작하는 거, 자, HTML 와이어프레임 구조, 그리고 초반 세팅,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퍼블리싱을 섹션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부분, 마지막에 모바일 대응까지. 자, 하고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다운로드 파일 있죠? 여기서 다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테일윈드 CSS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취업과 이직을 위해서 테일윈드 CSS를 할 수 있고 해봤고 그리고 또 테일윈드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있으면 충분히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클래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